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한 현명한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는 리드온 서울경제TV의 돈우리스탁입니다. 오늘 시장의 하락이 좀 깊은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이 크게 나타나면서 여러분들의 심기가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일 텐데요. 제가 지난 상담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대형 종목들의 방향성 그리고 개별 종목들의 흐름들에 대해서도 짚어드렸습니다. 그 힌트를 통해서 지수의 방향도 제가 짚어드렸죠. 네, 여러분의 보유 종목 고민이 많으실 텐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한테 종목에 대한 의뢰를 하셔서 그 고민을 덜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42 그리고 문자 샵 00815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알려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의 키워드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주식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인버스가 활개를 치는 이번 인버스 활개에 대한 키워드. 두 번째는 니켈 부족 사태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인버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인버스가 활개를 띠고 있죠. 근데 이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 인버스에 대한 가이드를 굉장히 오랜 시간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랜 시간 진행을 해봤고 이 인버스를 통해서 수익의 기회를 보기도 하였지요. 그래서 이 인버스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도 괜찮은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방송상에서는 이 인버스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매수해야 될지 그런 방법을 안내드리기가 좀 어렵지만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인버스 상품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의 기회를 창출할지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릴 텐데 이 인버스가 말이죠. 그냥 주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장 그리고 미국도 있지만 또 원유도 있고 천연가스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방법을 체득을 하시게 되면 수익의 기회를 엿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 시간은 먼저 코스피 인버스의 대표적인 상품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는데 코드보드는 252670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상품에 대해서 고버스라고 인식을 하고 있죠. 지수 하락 대비로 고배 수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고버스의 차트 모습인데요. 이 차트를 한번 거꾸로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거꾸로 보기를 하면 바로 이런 모습인데 코스피 지수와 흐름이 같죠. 거꾸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상품은 말 그대로 인버스예요. 거꾸로 갔을 때 수익이 나는 그런 상품입니다. 이 상품에 대해서도 제가 공유를 했습니다. 우리 노란톡방에 공유를 해서 수익을 내신 분도 꽤 많았고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6월 말에는 지수 상승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렸고 또 8월 초에는 지수 하락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 그런데 이번에 또 하락이 나타났지만 저는 상승으로의 뷰를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언급을 하지 않고 여전히 하락의 성향이 강하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그 모든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맞췄는지 운 좋게 맞춘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이 인버스, 이 곱버스 코드번호 252670 이 곱버스의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이고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인데요. 주봉의 상태를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위쪽에 저항이 하나 보이죠. 위저항, 이 저항을 본다 그러면 이 상승의 흐름을 주봉에서 봤을 때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위에 있는 저항 라인이 뭐냐면 바로 240주선이거든요. 강한 저항이라고도 할 수 있죠. 현재는 120주 라인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120주를 깨지 않고 120주선 위에 있습니다. 주봉의 상태를 본다 그러면 추가 상승도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보여지고 월봉을 보면요.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도 장대 양봉을 만들었죠. 이번 달에. 10월 달에 어떤 모습을 가져가느냐도 중요한데 위에 보이는 이 저항 라인이 바로 60월선입니다. 60월선은
5년 주가의 평균이죠. 5년 주가의 평균인데 이 240주선과 60월선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버스가 탄력을 받게 되면 더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지수는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주봉과 월봉에서 일단 확인하고, 그다음에 일봉을 보게 되면요. 일봉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고점이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 두 개, 세 번째 고점을 만드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고점을 연결한 이렇게 추세를 쭉 이렇게 그어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거의 다가왔다는 거죠. 상승도 제한적일 수 있다. 근데 이것이 마지막 상승이 아니라 일단 1차적으로 제가 그려드린 추세 연결선에 부딪힐 수는 있지만 또다시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인버스, 이 곧버스의 상승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남아있고 상승 공간이 남아있고 이 상승 공간이 남은 상황에서 저항에 부딪히면 밀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지수의 하락은 조금 더 남았을 수 있지만 이제는 하락도 1차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1차입니다. 1차. 1차적으로 하락이 마무리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감각을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코스닥의 인버스를 볼게요. 코스닥. 251340이라고 하는 겁니다. 코드 번호가 251340인데요. 이것은 1배수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은 곧버스로 2배수. 그러니까 하락폭만큼의 2배의 수익을 주는 것이 곧버스 상품이고 이것은 1배수입니다. 코스닥이 하락을 하면 하락폭만큼 수익을 거두는 거죠. 오늘 코스닥이 5% 하락을 했는데 5%만큼 수익을 줘야 되는데 약간 못 미치게 4% 정도의 상승이 나타났는데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곧버스하고 좀 비슷하죠. 두 개의 고점, 이 고점 라인을 연결하면 조금 상승이 남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승 공간이 조금 남았다. 그러면 이 상승 공간을 채웠을 때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단기적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그러면 코스닥은 하락이 조금 남았을 수도 있는데 이제 1차적으로 하락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은 상승의 흐름이 좀 남았죠. 위쪽으로 보게 되면 240주선이라는 자리가 있으니까요. 이거를 한번 미국식으로 한 200주로 한번 낮춰볼게요. 200주. 200주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상승이 조금만 남은 것으로 보여지고 200주선이나 240주선이나 비슷한 저항값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의 하락이 조금 더 남았을 수 있으나 이제는 하락도 1차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겠구나. 월봉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승의 힘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하락은 1차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지점이 다가오고 있으나 또 1차 하락 후에 반등, 그다음에 또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이런 균형 감각을 갖고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버스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세 번째는 530071, 코드 번호 530071라는 건데 이것은 나스닥에 베팅하는 겁니다. 나스닥 인버스 2X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폭의 2배 정도의 수익을 추정하는 바로 그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버스 상품 중에서 코스피, 코스닥, 그다음에 나스닥, S&P 500도 있고 다우지수도 있습니다. 이 상품의 경우도 오늘 4% 상승이 나타났고요. 주봉을 보게 되면 이제 전고점을 향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나스닥을 거꾸로 추종하는 2배로 추종하는 거고 월봉을 봤을 때도 이 전고점을 한번 테스트하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나스닥이 이제 전고점을 만날 때, 이제 나스닥 인버스 2X 전고점을 만날 때 쌍봉을 형성하겠는데 바로 이 쌍봉에 다가오면은 이제 저항으로 인식할 수는 있습니다. 이 쌍봉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는 나스닥도 하락이 좀 남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 하락이 마무리되는 지점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인버스의 흐름 그리고 레버리지의 흐름 이런 ETF 상품에 대한 흐름을 통해서 지수의 방향성을 체크하기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인버스의 방향성과 레버리지의 방향성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키워드를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니켈 부족 사태입니다. 이 니켈 부족 사태가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수입의 차질이 이어지게 되면 2달도 못 버티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팽배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니켈 부족 사태 우려에 관련주가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관련주를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STX라는 종목입니다.
자, 니켈 관련주로서 오늘 상한가를 시연한 종목이 바로 STX인데요. 오늘 상한가를 시연하면서 부딪히는 저항 라인이 하나 있죠. 거기가 바로 정확하게 241선입니다. 241선에 정확하게 닿아 있죠. 내일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근데 제가 주식을 관찰을 해본 결과 240주선을 돌파를 해도 갭상승을 해도 다시금 끄집고 내려오는 안으로 끄집고 내려오는 이런 패턴을 제가 자주 봤단 말이죠. 그래서 내일 갭상승으로 출발할 때 따라잡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갭상승을 하게 되면 매도 포인트로 봐야 되고 이 종목을 매수를 저울질하는 분들은 특히나 조심하시고요. 기존에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은 갭상승 했을 때 매도 대응할 것을 제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봉상에서는 주봉에 60주선은 아직 터치하지 않았고 또 120주선까지도 보이죠. 근데 내일 갭상승하는 자리가 구름층에 진입하는 자리와 60주선에 딱 닿는 그 자리, 이 자리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갭상승 시는 기존 보유자께서는 매도 대응을 잘 하셔야 되고 또 신규로 매수 저울질하는 분들은 지금 매수하시면 안 되고 눌림목이 충분히 주어졌을 때 그때 매수하실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황금 ST라는 종목인데요. 이 황금 ST는 말이죠. 오늘 장중에 22%나 상승하고 윗골이 길게 달고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윗골이 길게 달면서 오늘 거래량을 동반한 그런 상승이 나타났다는 거죠.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수급을 잠깐 보면은 오늘 수급상에서 개인들의 매수가 눈에 띄죠. 개인들이 매수하는 것을 외국인이 이제 매도로 대응을 하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윗꼬리가 너무 길었고 바닥권에서 윗꼬리가 아니라 한번 1차적인 상승이 나타난 다음에 눌림목 후에 급등, 그런 다음에 윗꼬리 길게 달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자면 개인의 수급으로 끌어올렸고 두 번째로는 윗꼬리 단, 양봉이긴 하지만 몸통보다 윗꼬리가 긴 흐름이 나타나는 이 부정적인 부분 두 가지를 인식을 하시면 좋겠고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황금 ST는 실적주입니다.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400억 나왔고요. 올해 2분기까지 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1,400억 정도에 불과한 저평가 실적주입니다. 그래서 눌림목이 크게 주어진다고 하면은 눌림목이 발생한 자리에서의 매수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저평가 실적주는 철저하게 눌림목 공략을 해서 그 실적을 재평가 받을 때 그때 매도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다 안내를 드렸고요. 그다음 세 번째 안내드리고 싶은 종목은 티플렉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티플렉스가 오늘 장중에 15% 급등이 나왔고 윗골이 달린 음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티플렉스와 황금 ST는 좀 결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이 황금 ST는 1차 급등 후 눌림목 후 그다음에 상승해서 윗골이 단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티플렉스는 아직 여전히 바닥권에 있는 상태에서의 윗골이와 몸통의 길이가 좀 비슷한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종목도 사실 실적주입니다. 영업이익이 2분기까지 160억, 작년에 160억을 2분기에 다 달성을 했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1,100억에 불과합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개인이 너무 많은 것을 사는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티플렉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다. 지금 하단을 보게 되면 하단에서 지금 지지가 가능한 구간에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런 이 상황을 본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120일이라는 자리 한 번, 두 번, 세 번, 오늘까지 세 번에 부딪혔으나 바닥이라는 인식 하에서 바닥권의 근접은 좀 매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티플렉스는 바닥권에 있는 지금 자리 4,000원부터 4,500원 사이는 여전히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는데 여러분의 보유 종목 궁금한 점, 특히 오늘같이 급락장에서 여러분의 종목들이 궁금하실 텐데 대응 방법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02-3153-1642,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의뢰가 들어온 종목인데요. 첫 번째 서진 시스템. 매수가 15,100원에 비중 30%네요. 자, 서진 시스템 흐름이 괜찮죠.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하락장 가운데서도 지난 금요일에 하락이 2.8%에 불과했고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의 긍정적인 측면을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래꼬리 달면서 120선을 터치하고 반등에 성공했다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첫 번째 긍정적입니다. 아래꼬리가 길면 길수록 어떤 의미냐면 아래로 주가를 밀면서 바닥에 있는 주식 그리고 손절한 물량을 끄집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수급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수급 상황에서 보시게 되면 한 달 동안 기관이 무려 184억의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장기 보유의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연기금이 110억을 샀어요. 110억을 샀다는 거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그리고 실적 부분에서는 작년도에 영업이 580억을 기록하고 올해는 좀 부진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 서진 시스템은 앞으로의 흐름이 괜찮다라고 봐야 되겠죠. 내년과 내후년의 흐름을 보십시오. 자, 주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적이긴 한데 실적에 있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이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내후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진 시스템 바로 이런 부분에서 기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아래꼬리 달았던 부분, 두 번째는 기관의 매수, 특히 연기금의 매수,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실적이 내년보다 내후년이 도와지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것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하방 경직성을 갖고 쉽게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자, 15,100원에 매수하셔서 여전히 수익권이신데요. 지금 매도할 필요는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고 현재는 이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121선과 241선 안에 있는 그런 흐름인데 자, 다음 흐름에서 241선 이 자리 17,800원을 터치한다는 의미는 위로 가는 시그널로 간주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위로 가는 시그널을 보여줬을 때 일봉상에서 1차 저항 라인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18,500원 전후한 자리. 거기가 이제 1차 저항 라인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주봉에서 봤을 때는 지난주에 60주선을 터치하고 밀렸죠. 60주선도 강한 저항 아니겠습니까? 1년하고도 2주 정도, 1년하고도 2주 정도의 8주죠. 1년하고도 8주 정도의 1년 2개월입니다. 1년 2개월 주가의 평균 자리인데 거기를 터치하고 밀렸고 아래꼬리를 타고 반등했으니 다음에는 60주선은 강한 저항이 안 될 것이다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은 이제 구름층 이렇게 진입하는 이런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 1차 저항내는 18,500원 전후한 자리, 2차 저항내는 19,700원 전후한 자리로 잡고 대응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이제 대양금속이 되겠는데요. 자, 대양금속은 오늘 장중에 12% 상승이 나왔죠. 대양금속이 왜 오늘 장중에 12% 상승이 나왔냐면 이 종목도 니켈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니켈 관련주를 소개할 때 STX, 황금 ST, T플렉스 소개를 드렸죠. 시간 관계상 대양금속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대양금속도 역시 니켈 관련 종목입니다. 근데 바닥권에서의 움직임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보여주는 이 모습이 있죠. 윗꼬리가 길고 아랫꼬리보다 윗꼬리가 길었죠. 그리고 음의 모습. 이것이 고점에서 발생했을 때는 고점 매도 시그널이죠. 5,180원까지 올랐었던 6월 15일자. 그때는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음봉을 통해서 탈출 시그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근데 바닥권에서의 이런 윗꼬리가 긴 모습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위로 치고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물량을 던지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매수 매도를 했는데 저는 이 흔적을 통해서 자전 거래가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전 거래의 의미는 아시겠죠? 어느 주체가 자기 물량을 매수하고 매도하고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불법적인 그런 모습이긴 하나 그런 패턴이 자주 나타납니다. 증시에서는.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요. 바닥권이라는 인식을 할 만한 그런 차트의 모양을 갖고 있죠. 쌍바닥의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양금속의 실적을 봤을 때는 바닥으로 인식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작년도에 150억의 영업이익인데 2분기까지 작년에 영업이익을 다 넘어섰다는 것이죠. 대양금속은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을 준비하는 움직임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매도 저항 라인을 이렇게 보시죠.
하락하는 121선과 구름층 하단이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이제 3,850원부터 4,000원 사이, 3,850원부터 4,000원 사이. 근데 이게 바로 치고 가면 좋은데 약간의 횡보성의 흐름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 자리도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3,700원 자리도, 3,700원 자리도 저항이 될 수 있으니까 1차 3,700원, 2차 3,850원 저항 라인 대응하십시오. 매수가가 4,450원인데요. 비중 15%인데 비중을 조금 실으셔도 되겠습니다. 3,300원대에 비중을 좀 실으셔서 매수 평단을 한 3,700원으로 낮추시고 최종적으로는 3,800원 전후원 자리에서 약간의 이익을 실현하고 나오시는 방법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두산 테스나인데요. 자, 테스나, 두산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의 상승이 크게 나타났었어요. 근데 두산에 인수가 되면서 재료가 소멸되며 하락을 한 겁니다. 두산에 인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한 번 올랐었고 58,000원대 또 빠졌다가 또다시 상승했던 이런 패턴이 나왔는데 이제는 두산에 인수되는 마무리가 되면서 재료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종목이 이제 코스닥 150에 해당이 되죠. 코스닥 150에 해당이 되면서 공매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은 뭐냐면 그만큼 반도체의 업황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재고가 쌓여가는 그런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심심찮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일본상에서 신저가를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 오늘의 하락이 바닥을 잡는 자리였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요. 240주라는 지지 라인을 깼습니다. 240주에서 지지를 받기를 기대했으나 여기를 깼다는 것이죠. 이게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40주선이 강력한 지지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종목은 한 2개월 정도의 그런 횡보를 통해서 지지를 받는 듯 하더니 다시 하락으로 돌변했다는 부분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입니다.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게 되면 이제 장대 음봉을 만들었고 월봉 상에서는 지지가 가능한 자리가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구름층 평평한 자리 있죠. 이 자리를 매물대 지지로 간주할 수 있는 그런 성격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얼마냐면 29,000원 전후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29,000원이 지지가 되는지를 체크해야 되고 두 번째 또 이제 지지를 체크해야 될 것이 17,000원 저러한 자리인데요. 1차적으로 이제 29,000원에서 하방 경직을 갖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나와야겠습니까? 29,000원에 왔을 때에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되냐면 제가 자세히 저번에도 안내를 드렸었는데 아래꼬리 단 양봉의 패턴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봉에서요. 이런 패턴. 이 망치형 패턴이 나타났을 때 하락의 마무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좀 살펴보시고요. 이번 주에 바로 이런 망치 형태의 모습으로 마감이 되는지를 체크하면 하락의 마무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매수가가 33,000원에 비중이 35%인데요. 자, 일봉상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하락의 기울기가 가파르고 이평선이 다 역배열이죠. 60과 120과 240이 다 역배열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역배열 상태에서 이 박스 안에 들어왔을 때는 매도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봉에서 제가 안내드렸던 망치 형태로서 마감되는지 이번 주 후반까지 살펴보시고 망치 형태가 만들어져서 반등에 성공할 때는 바로 이 박스 안에 들어왔을 때 매도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28,500원부터 31,500원부터 31,000원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매도 대응하시고 이 종목은 깨끗하게 잊으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전화로 문의 들어온 종목 안내를 드리도록 했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파세코고요. 파세코요. 네. 예, 14,000원에 10%요. 예, 14,000원에 10%요. 예, 자, 파세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예, 파세코는 대표적인 여름 관련 종목이었죠. 예. 예, 여름 관련 종목이 파세코, 신일전자, 하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삼총사를 형성하는 그런 종목들이었는데요. 예. 한번 흐름을 보면요,
주로 이제 살펴야 될 것이 기본적인 접근이 재무, 그다음에 재료, 그다음에 수급입니다. 재무, 재료, 수급. 자, 재무적인 측면을 보죠.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이제 229억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계속 늘었던 흔적을 볼 수 있죠. 영업이익이 계속 늘었는데 코로나 사태 때에 영업이익이 늘었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그때에 이제 어떤 게 있었나요? 작년도 같은 경우,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폭염이었죠. 폭염이었고 또 공기청정기, 서큘레이터 이런 것들이 판매가 좀 많이 되었죠. 많이 되었습니다. 올해인데 보시게 되면 올해 2분기까지 영업이익이 42억에 불과한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파세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또 측면을 하나 봐야 되는 것이 대표적인 여름 종목이지만 겨울 종목이기도 합니다. 예. 예, 가전에서 여름 제품만 만드는 게 아니죠. 예. 이 회사가 열선이 들어가는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의미심장한 기사 하나를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유럽의 경우 천연가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추운 겨울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선 제품의 매수, 그러니까 우리 종목으로 하니까 자꾸 매수라 그러는데 매매가 활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활발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파세코나 또 신일전자 이런 종목들이 겨울 종목으로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재무적인 측면을 일단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재무적인 측면은 작년에 좋았으나 올해 조금 업황부진이 좀 있다. 그래서 겨울 제품이 좀 판매가 잘 돼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재료적인 측면에서 겨울 제품의 판매가 많아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수급적인 측면, 세 번째는 수급을 봐야 되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외국인이 사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이 좀 사고 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4억 5천에서 5억 정도를 이번 달에 담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외국인이 샀고요. 개인은 팔았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 이제 그 다음에 보는 것이 기술적 분석인데 오늘 기술적 분석에서 의미 있는 것은 주가를 아래로 쭉 밀었다가 마이너스 13%까지 확 밀었다가 상승이 좀 나왔다는 것이죠. 아래 꼬리 반등이 나왔다는 것이 긍정적이다는 겁니다.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도 120주 선을 이탈을 했으나 아래 꼬리를 단 모습이 나타나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내일의 흐름이 중요하죠. 내일의 흐름이 중요한데요. 오늘 지수가 급하게 하락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미국 증시의 흐름도 괜찮은지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현재 미선물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하락을 100% 믿을 것은 아니고 실제 장이 열렸을 때 어떤 흐름을 보도록 하죠.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그 내일장의 흐름에서 보합권에 출발을 하고 보합권에 출발을 해서 양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 주봉에서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차트가. 주봉에서 차트는 이제 이 색깔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색깔이 아래 꼬리 달면서 현재는 음봉이지만 이제 내일 상승이 나타나면은 양의 모습이 바뀌면서 120주 선을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0주는 현재 13,900원입니다. 13,900원. 매수가가 14,000원인데요. 이 120주 라인을 회복하는 흐름 13,900원이 나타나면 이 상승 탄력에 의해서 14,500원으로도 껑충 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14,500원부터 15,000원 사이로 잡고 대응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단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오늘 아래꼬리를 단 그 반등의 모습이 내일 시장에서 보합권으로 출발해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이것을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하여튼 지금 자리에서는 그렇게 겁내지 마시고요. 내일 시장에서 보합권에 출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14,000원에서 14,500원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 자리를 매도 포인트로 간주하고 이 종목을 정리를 하실 것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문자 우리에 들어온 종목 체크를 하겠습니다. 대성창투인데요. 자, 매수가가 3,200원에 10%네요. 자, 이 대성창투 이제 창투사인데요. 벤처에 투자하는 회사죠. 지난 7월 달에 이제 급등이 나타난 것은 영화 투자, 한산이라는 영화의 투자사죠. 투자사인데 그 한산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기대감이 소멸했습니다. 기대감이 소멸하면서 급락이 나타난 겁니다. 그럼 이렇게 급락을 나타낸 주범이 누구겠습니까? 이상하게도 지금 외국인이 한 달 동안 17억을 샀어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지금 고점에서 7월 26일자부터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수급 상황의 흐름을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수급상의 흐름을 이렇게 추적을 해봤더니 개인들의 매매가 어느 정도 유효하지 않았나. 개인들은 이제 고점에서 계속 매도하는 패턴, 그리고 외국인은 하락을 시키면서 사는 패턴이 나타나네요. 수급상에서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한 달 동안 물려 있는 겁니다. 외국인은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요. 외국인의 평균 단가는요, 2,900원부터 3,000원입니다. 일단 외국인이 물려 있다. 이 종목이 뭐 공매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로 지금 해지할 수도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뭐 외국인이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한번 추적할 필요성이 있어요. 외국인은 손해 보고 빠져나가는 그런 집단은 아니죠. 그래서 수급 상황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을 제가 발견을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재무적인데 원래 재무부터 보는데 수급상이 재미있어서 먼저 수급을 체크를 했고요. 자, 재무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작년도에 100억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죠. 그만큼 투자에 대한 수익이 좀 많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2분기는 좀 부족한 부분, 2분기는 영업이익 25억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영업이익은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000억인 것은 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대성창투가 영화 관련한 투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해서 상장 시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창투사인데, 자, 일봉상에서는 장대 음봉을 만드는 그런 패턴을 보여줬는데요.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에서 의미 있는 지지 라인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가 240주 라인입니다. 저는 대성창투의 미래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매수가가 3,200원의 10%인데요. 손해가 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25%에서 한 30% 가까이 이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저는 2,500원 부근, 현재 이제 2,400원, 2,500원 사이는 매수로 대응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겁내지 마시고 이 쌍바닥을 잡는 이 자리, 2,400원 전후한 자리에서 매수해 볼 만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 종목을 탈출하거나 손절로 안내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2,400원 전후한 자리에서 매수해서 평단을 좀 낮추시고 반등이 나타나는 구간, 바로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3,000원 부근이 되겠는데 3,000원까지 보지 마시고 한 2,900원 선, 2,900원 선을 매도 목표로 잡고 대응하실 것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수급의 추적은 꼭 하셔야 됩니다. 다음 종목은 캠트로스네요. 캠트로스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죠. 계속 고가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12,550원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 매수가가 이제 15,000원의 비중이 30%. 자, 15,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한다 그러면 최근에 매수한 흔적은 아니고 작년도에 매수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네요. 작년도 이제 19,000원까지 갔었으니까요. 이제 주봉에서 이런 패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9,000원까지 갔다가 하락을 하고 120주선 하회하고 돌려 세웠죠. 제가요, 이 주봉에서 120주와 240주선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때에 120주선을 하회를 하더라도 240주선을 반드시 터치하는 법이 없다고 제가 지난주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제가 종목 상담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체크하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체크하라 했냐면 아래 꼬리를 단 망치 형태를 체크하라고 안내를 드렸죠. 캠트로스에 대한 얘기 아니라 지난주에 이제 종목 상담 들어왔던 내용들을 제가 살펴드리면서 이런 안내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봉에서 바로 그런 의미 있는 사인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볼 때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종목 상담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제가 팁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팁들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240주까지 가지 않고 중간 지점에서 돌렸죠. 240주와 120주 사이에서 중간 지점에서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을 제가 자주 관찰을 합니다. 자주 관찰을 해서 캠트로스도 바로 아랫꼬리 단 주봉에서의 망치 형태가 나타나면서 또 상승이 또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흐름을 보시게 되면 구름층 상단에 딱 부딪혔죠. 이렇게 구름층 상단에. 자, 캠트로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차트 하나만 참고하죠. 푸른저축은행이라는 종목. 자, 푸른저축은행 이 종목 제가 노란톡방에서 공유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지난주에 공유했던 종목입니다. 지난주 공유했던 종목인데
오늘 구름층 상단에 딱 왔죠, 여기. 구름층 상단.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구름층 상단은 강력한 저항 자리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제가 노란톡방에 공유를 해드린다는 거예요. 매도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매도 목표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러면 이런 자리에 오기 전에 미리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윗골이 달고 크게 밀려버리죠. 이 구름층 상단의 저항, 특히 주봉에서의 구름층 상단의 저항은 아주 강력합니다. 일봉도 마찬가지예요. 일봉에서 구름층 상단에 부딪히는 종목은 또 모트렉스라는 종목입니다. 모트렉스. 자, 모트렉스.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구름층 상단에 오면서 매도 대응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적인 맥점에 따라서 우리가 정 매도가를 잘 살피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푸른저축은행도 보여드렸고요. 푸른저축은행은 주봉에서, 모트렉스는 일봉에서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캠트로스는 바로 현재 주봉에서 봤을 때 바로 그 맥점의 자리 저항에 부딪히고 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강력하게 매도로 대응했어야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주봉에서 이제 저항에 부딪혀서 매도 대응을 했어야 돼. 이제 간주를 하는 겁니다. 시청자님께서 대응을 못 하셨겠지만은 15,000원에서 매수하셨지만 이 자리는 12,550원 이 자리 구름층 상단은 주봉 구름층 상단은 매수과 상관없이 매도 대응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눌렸죠.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제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하느냐를 체크해야 되죠. 이제는 어디서 지지를 하겠는가?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요. 여기입니다. 여기. 오늘 맥점 자리입니다. 여기가 이제 121선과 61선 두 개의 이평선이 붙어 있죠. 딱 붙어 있습니다. 그 자리까지 왔다는 것이죠. 캠트로스는 이 자리가 지지하지 않을까, 이 자리에서 지지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립니다. 이 자리가 지지 자리가 아닐까. 혹시 하락을 해도 구름층 하단 자리까지 여기서 이제 또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캠트로스는 2차 전지 관련으로 지금 편입이 돼서 움직이고 있죠. 2차 전지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비중이 30%거든요. 30%인데 비중을 조금 더 실어볼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여기가 이 자리가 8,500원부터 9,000원 사이. 8,500원부터 9,000원 사이는 비중을 좀 더 실어볼 수 있는 자리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제 주가는 저항과 지지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저항 부딪히고 그다음에 여기 지지 그다음에 반등이 나오면 다시금 구름층까지 도전해보는 이런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자리가 이제 10,000원 부근이에요. 자,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추시고요. 평균 단가를 12,000원 전후한 자리까지 낮추시고 그렇지만 12,000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10,000원대 오게 되면 정리를 하셔서 그냥 손해가 15%, 20% 나더라도 일단은 정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15,000원 매수가를 생각한다면 현재는 지금 40% 정도, 그 정도의 손해잖아요. 현재는 40% 손해를 하더라도 반등 시에 평균 단가를 12,000원 부근으로 낮춰서 반등 시 10,000원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의 손해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20%의 손실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나도 매수가만 생각해서 꼭 수익을 내겠다라는 그 전략을 하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응하실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의 들어왔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보고 있어요. 날마다 잘해주셔가지고요. 아,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종목이요? LX 하우시스요. 하우시스. 아, LX 하우시스 매수가 비중 좀 알려주세요. 20%요. 예, 매수가는 49,500원이에요. 49,500원이요. 예.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보태고 해가지고 했더만 또 쭉 빠져버려갖고 또 어떨까 싶어갖고 걱정이네요. 아, 걱정 많으세요? 예, 없어질란가 싶어요. 아, 예. 많이 사셨어요? 예, 20%요.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많지는 않으시고요.
예. 여유 자금으로 사셨어요? 예, 얼마든지 기다려도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예, 그런 예. 마음이시니까 제가 좀 편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예, 요것이 잘 안 빠졌는데 이렇게 푹 빠져버리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에리스 하우시스 일단 재무적인 측면을 잠깐 먼저 안내 드릴게요. 항상 예. 우리가 주식을 대할 때 제가 순서를 안내 드리잖아요. 재무, 예, 예. 재료, 수급. 그 다음에 보는 게 기술적 분석. 또 한 가지 더 보자면 남들이 모르는 히든 정보. 이것까지 있으면 완벽하죠. 예. 재무를 보죠. 재무. 실적이 중요하니까. 예. 실적을 보면요. 올해는 작년보다 실적이 조금 부진합니다. 부진한데 시청자님 안심하셔도 될 건 뭐냐면 내년과 내후년은 더 좋아져요. 내년과 더 내후년은 좋아져요? 네, 좋아집니다. 다행이네요. 네, 좋아집니다. 예. 네, 좋아집니다. 일단 영업이익이 1,000억 가까이 내후년에 나와요. 2024년도에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 나와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니까 이 종목은 믿고 가자. 믿고 가는데 올해에 매수하신 가격까지 다 회복되기는 어렵겠지만 내년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쭉 기대를 하시고요. 예. 주가가 이제 3만 원대, 3만 원 초반까지 오잖아요. 예, 예. 3만 원 이렇게 안 초반대. 빠졌는데 푹 빠져버리네요. 3만 원 초반대 오게 되면 좀 더 사셔도 돼요. 얼마에 좀 많이 3만 원대, 살까요? 3만 원대, 3만 원대. 예? 지금 현재 3만 5천 원이니까 예, 예. 3만 원 오게 되면 3만 원. 3만 원. 예, 오게 3만 원, 되면요. 3만 원 정도 이 정도 오게 되면 조금 더 사시고요. 자, 예. 여기 이제 하우스잖아요. 부동산이잖아요. 예. 하우시스. 그러니까 예. 이게 하우시스가 들어간 게 인테리어잖아요. 인테리어. 예, 그러니까 예. 이거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그냥 LX 하우스라는 부동산을 샀다 생각하세요. 그럼 마음 편해요. 예. 주식을 샀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예. LX 하우스라는 내가 부동산을 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예, 그래갖고 그냥 올해까지 나눠볼까요? 그렇죠. 그게 나아요. 그래야 마음 편해요. 내가 주식 샀다 그러면은 예. 하루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에 신경을 쓰는데 그냥 부동산 샀어. 지금 부동산 전체 시세 어렵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신다고요. 예. 그래서 멘탈 관리가 중요하니까 멘탈 관리를 잘 하시고 그냥 3만 원대 오게 되면 그냥 또 한번 매수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안 좋은 종목은 아니죠. 안 좋은 종목 아니죠. 영업이익이 이제 1,000억 나온다니까요. 1,000억 나오는데 예. 시가총액이 예. 3,100억이면 저평가 종목이에요. 예. 영업이익이 내후년에 1,000억 정도 나온다 그러면 2024년도에 이 종목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시청자님 예. 놀라지 마십시오. 8만 원대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9만 원도 가고 막 하던 종목인데 요거. 네. 그래서 제가 시청자님께 목표 의식을 드리도록 할게요. 목표. 예, 목표. 2024년도. 예. 2024년도에 8만 원. 8만 원의 목표를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예. 8만 원의 매도가 잘 됐으면 전화를 주셔서 제가 안내드린 대로 매도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자, 유튜브로 문의 들어온 종목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산업인데요. 동국산업 매수가가 5,600원에 15%, 비중 15%인데 오늘 5,640원에 마감을 했으니까 약보합, 그러니까 수익입니다. 수익, 여전히 수익입니다. 자, 동국산업 대표적인 이제 풍력 관련 종목인데 동국산업이 풍력 관련 종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동국산업과 CS 베어링, 뭐 CS 윈드라든지 동국 SNC 이런 종목들의 흐름도 같이 보면 좋은데 동국산업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렇게 상승에 힘이 강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머니죠. 머니의 힘입니다. 머니의 힘입니다. 풍력 관련주 중에서 결이 좀 달라요. 여러 풍력 관련 종목들, CS 베어링, CS 윈드, 동국 SNC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종목들에 비해서 실적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맨 먼저 제가 이제 재무적인 측면을 먼저 보자고 안내를 드리잖아요.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349억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 2분기에 234억이에요. 근데 추정 영업이익이 이제 400억에서 500억이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이 재무적인 측면이 기대가 되고 시가총액이 3천억이라면 지금도 저평가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무 좋고 재료적인 측면도 괜찮죠. 풍력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대두되고 있는 상황. 수급을 보면은 수급은 조금 불안감이 있습니다.
수급은 개인들의 매수에 의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조심하자라는 관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는 게 기술적 분석인데, 기술적으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 윗꼬리와 몸통의 길이가 좀 비슷한 이런 흐름을 보여줘서 약간 애매모호하죠. 윗꼬리가 좀 더 길었으면은 완전한 탈출 시그널로 간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도 애매모호한 흐름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또 주가가 급락은 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 날 그냥 팽팽한 기싸움을 한 거예요. 물량을 던져버렸으면은 그냥 윗꼬리 길게 달았을 텐데 또 그러지 않고 밀었다가 또 밑에서부터 매집하는 패턴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예요?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자, 이제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2016년도의 고점도 다 넘어섰고, 또 2021년도의 고점도 다 넘어섰고, 그 새로운 고점을 만드는 그런 패턴에서 아직은 매도의 시그널이 확실하게 주어지지 않았으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기싸움이고 팽팽한 싸움이라서 이 현적에서는 매도의 시그널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함부로 매도를 한다거나 또 함부로 손절을 한다거나 그런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내일 한 번 더 체크를 하시죠. 일단 윗꼬리 단 음봉이 나타나는 패턴을 봐야 됩니다. 음봉의 모습을 잘 관찰하고, 첫 번째는 바로 이런 패턴. 양의 모습을 나타나더라도 윗꼬리가 긴 패턴, 이런 패턴이 나타났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음의 패턴이 나타나면서 이런 그냥 음봉의 패턴 나타났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음의 패턴이 나타나면서 윗꼬리가 살짝 달렸을 때, 이것도 다 매도 포인트, 매도로 간주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윗꼬리가 달리긴 달렸으나 윗꼬리가 좀 길고 몸통의 이 길이가 있고 그다음에 아랫꼬리가 윗꼬리보다 짧을 때, 바로 이런 네 가지 패턴,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탈출해도 늦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과 오늘의 패턴 이 두 개만 보고서 매도를 간주하기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여드렸던 이 네 가지 패턴이 나타났을 때 그때 탈출을 하시고, 그러지 않았을 때는 계속 상승을 즐기실 것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튜브로 또 문의가 들어온 종목, 위메이드 맥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위메이드 맥스. 자, 위메이드로 편입이 됐죠. 위메이드 계열로 편입이 되신 전용 위메이드 맥스도 있고 위메이드 플레이도 있습니다. 자, 위메이드 맥스 이 종목이 재무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흐름은 재무적인 측면을 본다 그러면 작년도에 재무하고는 올해 완전히 다르죠. 작년에는 매출액이 350억, 꾸준하게 300억 대의 매출액, 그리고 4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가 작년도에 턴어라운드. 이 영업이 3억 나왔고, 근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완전히 다른 턴어라운드도 확실한 턴어라운드를 보여줬죠. 2분기에 영업이익이 180억, 그리고 매출액이 470억. 이렇게 나왔으니까 올해는 좀 기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무적인 측면 기대가 있죠. 뭐 재료야 뭐 게임이라는 것이고, 이제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사는 흔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수급을 본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수급 상황에서 나쁘다라고 보는 부분을 찾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과 오늘은 외국인이 좀 매수하는 흔적인데 아주 교묘하게 샀네요, 이 종목을. 금요일도 하락을 하는 패턴, 오늘도 좀 하락하는 패턴인데 매수했다? 이건 뭡니까? 철저하게 누르면서 매수를 했다는 것이죠. 누르면서.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매수를 하는데 편하게 매수를 하지 않았다. 누르면서 매수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여기서 좀 긍정적인 측면을 좀 저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바닥을 잡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주봉을 볼까요? 주봉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참 차트를 보니까 신기하네요. 이 종목은 이평선을 터치도 하지 않아요. 120주라는 이평선 터치도 하지 않고 돌려버리고, 이번에도 120주선을 터치할까 말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되돌림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패턴인데, 과거의 흐름이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십자형 도지를 딱 만들었죠. 십자형 도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정확한 방향성을 노출하지 않는 겁니다.
않고 기대감만 갖게 하고 그 다음 주에 장대 양봉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패턴을 잘 보시고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십자형 도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패턴이죠. 이 패턴 속에서 이제 양의 패턴, 이번 주 시가가 15,150원이에요. 그래서 주 후반에 15150을 깨지 않고 15150 위에서 금요일 날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추적을 해보십시다. 첫 번째는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누르며 매집하며 나타나는 패턴이 나는지, 외국인이 도망가지 않고 여전히 매수의 기조로 가는지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주봉에서 봤을 때에 이번 주 시가인 15,150원을 회복하면서 금요일 날 마감하는지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패턴에 의해서 상승으로 간주해 볼 수 있다. 그러면 매수가가 23,000원에 비중 10%인데 좀 위에서 사셨어요. 그렇지만 이 바닥에서의 쌍바닥을 잡으면서 되돌림이 나타났을 때 그러면 1차적으로 매도 포인트는 이 자리 19,400원. 2차적으로 본다 그러면 바로 이 자리 25,000원대까지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메이드 맥스는 단기적으로는 여기 제가 19,000원 부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자리 25,000원 이렇게 두 개의 저항값을 기억하시면서 대응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현대 BNG 스틸 현대 BNG 스틸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22,100원. 22,100원이요? 네네, 예. 20%. 20%요. 네네. 언제 사셨어요? 작년 한 4월 달인가 4월, 5월 그 정도. 작년 4월, 5월 달에 네. 비중을 계속 낮추셨나요? 아니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요? 그대로. 좀 아쉬운 흐름이 나타났죠. 네. 2만 원대도 21,700원대도 한번 왔었네요. 예. 21,700원대도 왔었는데 매수가보다는 낮다 보니까 매도 대응이 참 어려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심리가 그래도 수익은 나겠지. 왜냐하면 21,700원 왔으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면 매수가 위에 오니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네. 거기서 되돌리니까 낭패감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네. 거기서 그냥 손해보더라도 매도할 걸 이렇게 네.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예, 지나놓고 보니까. 예, 충분히 네.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이 나쁘냐? 나쁘지 않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현대비엔지 스틸이 너무나 저평가돼 있잖아요. 네, 저평가되고,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의 현실입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왜 제가 안타깝냐 그러면 작년도 영업이익이 890억이에요. 올해 2분기까지 영업이익이 600억 나왔어요. 600억. 네네. 그럼 올해 영업이익 1,000억 넘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시가총액이 1,900억이에요. 너무 어이가 없죠. 예.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시청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종목 지금 여유 비중으로 여유 금액으로 사셨어요? 네, 그렇긴 한데. 급하지 않으세요? 예. 그러면 기다리세요. 기다리면요. 예. 매수가 위에서 매도할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왜 반드시 온다라고 제가 킨 주어서 말씀드리냐면 네. 영업이익이 말이죠. 이게 올해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예. 계속 증가해요. 네. 1,000억이 넘어갈 거예요. 내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올해도 넘어갈 거예요. 올해도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어갈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급에서 본다는 좀 불균형이 나타났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는데 네. 그러나 이 종목을 계속 매도는 하기 힘들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현재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과정이고 지금은 손절의 의미도 없고 또 하락을 해도 너무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락을 해도요. 이 종목이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재평가를 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재평가를 받는 자리가 있는데 그런데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주봉에서 봤을 때에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에 올 수 있는 자리가 2만 원부터 2만 800원이에요. 시청자님, 2만 원부터 2만 800원 자리에 내년에 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12,600원이니까 네. 11,000원부터 12,000원 사이가 오게 되면 매수를 더 하세요. 예. 네, 매수를 조금 더 하세요. 매수 여력이 없으면 그냥 갖고 가만히 계셔도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을 주식을 샀다 생각하시고 앞서도 제가 LX 하우시스 매수하신 분께 부동산을 샀다라고 간주하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시청자님께서도 이 현대 BNG 스틸 네. 이 회사 그냥 부동산을 샀다 생각하세요. 네. 예, 현대 BNG 스틸이 갖고 있는 그냥 부동산을 샀다. 나 부동산 샀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해요. 마음 네. 편하니까요. 그 대신 22,100원까지 오는 데 시간이 걸리고 제가 현실적으로 이 매도가는 2만 원부터 2,800원이라고 안내를 드릴 테니까 네. 조금 더 매수해서 네. 평단 한 19,000원 정도만 낮춰보세요. 19,000원 정도로만. 네. 그래서 2만 원부터 2,800원 사이에 왔을 때 매도해서 수익을 적은 수익이라도 챙기실 것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연결인데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네, 6,450원에 20%. 6,450원에 20%요. 네. 매수를 언제 하셨을까요? 이게 조금 됐죠. 아, 오래되셨어요? 그렇게 오래는 안 되고요. 그래요. 지난 8월 26일자에 6,800원에 왔었네요. 그때쯤 했을 거예요. 그때는 매도 대응 안 하신 거죠? 예, 예. 이게, 하자마자 떨어졌던 것 같아. 좀 아쉬운 부분이요. 예. 시청자님, 기술적인 거 좀 아세요? 차트? 차트를 좀 보실 줄 아세요? 조금 보세요. 지금 제가 네. 표시한 자리, 이게 뭘 것 같아요? 어디가 고점. 그쵸? 예, 어떤 선이 내려오죠? 예, 예. 이 선이 241선이에요. 아, 예, 1년 주가의 평균 자리. 그래서 차트에서 241선을 표시를 해놓으세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아셨다고 한다면 여기서 매도를 하셨을 텐데 아쉽죠, 이게. 그냥 노란 톡방에 좀 들어오시고요. 네. 제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기술적인 방법을 안내를 드려요. 그러니까 노란 톡방에서 이 종목 이 가격에 사세요. 또 어느 가격에 매도하세요. 이렇게는 제가 안내를 드리지 않지만 기술적으로 여기는 이제 저항 자리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제 아쉽게도 놓치셨어요. 네. 이런 자리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다 고마워하시죠. 저항 매도까지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일단은 놓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 과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놓치셨으니까. 네. 그럼 이제 앞으로의 대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제 매수가가 6,450원. 공교롭게도 앞에 뒤에 64가 46으로 바뀌었어요. 네. 46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재무제를 수급을 늘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도 재무 괜찮잖아요. 재무 괜찮고, 재료도 괜찮고, 수급에서는 좀 문제가 생겼네요. 수급에서는 네. 개인이 너무 많이 샀어요. 물론 시청자님도 개인이긴 하시지만 네, 네. 개인이 너무 많이 샀죠. 우리는 항상 수급에서 개인들의 반대편을 사야 되거든요. 항상 네. 수급 상황을 보고 개인이 너무 많이 샀다 그러면 이 종목은 좀 기피하는 게 사실 좋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으로 보는 게 좋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바닥을 잡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자, 4,600원 이 자리에서는 손절도 매도도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도 매도도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네. 그러면 현재로서는 좀 바닥에서의 그런 인내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락을 해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얘가 하락을 해도 뭐 기껏해야 4,000원에서 4,300원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세요. 편하게 생각하시고 그 대신 반등이 나온다고 그랬을 때는 이제 제가 다음 저항가를 안내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다음 저항은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이제 5,800원 부근이에요. 5,800원 부근. 5,800원 부근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5,800원 이요? 예, 5,800원 부근이니까 꼭 네. 수익을 내야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4,000원부터 4,500원 사이에 왔을 때 매수하셔야겠죠. 예, 4,000원부터 4,500원 사이에 네. 평균 단가를 낮추는 노력을 하시고 네. 그러면 평균 단가를 낮추려면 매도 목표가가 5,800원이니까 비중을 좀 실어서 한 5,500원 전후로 낮추시는 게 좋겠죠. 평단을. 예, 평단을 낮추셔서 제가 안내드리는 바로 이 자리 5,800원 부근까지 왔을 때 그때 잘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빠져나와야 돼. 더 올라가진 않겠어요. 중간중간에 궁금하시면요. 노란 네. 톡방에서 질문 남겨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다날입니다. 다날은 대표적인
결제 관련 종목이죠. 단날의 흐름이 이 위메이드와 궤를 같이 했어요. 특히 가상화폐,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결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매수가가 이제 14,100원대, 굉장히 높은 가격에 사셨어요. 14,100원대 15% 비중인데, 자, 시장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5,800원인데 여기서 제가 어떻게 손절하라, 또 여기에서 정리하라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까? 시청자님께서도 멘탈을 잘 관리하세요. 마음 컨트롤 잘 하시고, 나 이 단날에 부동산 샀다 생각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멘탈 관리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단날이라는 부동산 샀으니 현재는 좀 하락을 했지만 좀 버틸래. 야, 여유자금을 사셨으면 좀 버티셔야 됩니다. 내년까지 버티세요. 내년까지 버티시고, 내년에 제가 큰 목표가를 안내 드릴게요. 내년 또는 내후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월봉입니다. 월봉인데요. 단날이 더 하락을 해도 견디십시오. 단날이 하락을 할 때 그냥 어디까지 하락을 할 수 있냐면, 혹시라도 하락을 할 때 4,500원부터 5,000원 사이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지금 2022년도에 지금 그려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2021년도는 여기까지. 2023년도. 그다음 2024년도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2024년도. 그래서 2024년도의 매도 목표가가 10,000원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도 글쎄요, 10,000원에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후년 그냥 이 단날이라는 부동산이 2024년도에 갈 수 있는 가격대는 10,000원 부근까지도 올 수 있다라고 보시고, 이제 14,000원 매수가니까요. 평균 단가를 낮추셔야겠죠. 제가 안내드리는 자리, 14,000, 다시금 정리할게요. 4,300원부터 5,000원 사이, 4,300원부터 5,000원 사이에 오게 되면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세요. 그러니까 매도 목표가를 제가 10,000원 제시 드렸으니까 10,000원 이하가 되겠죠. 평균 단가는 10,000원 이하로 낮추시고, 그냥 단날이란 부동산, 2024년도에 이 부동산 가격이 재평가 받을 때 10,000원 부근에서 2024년도 또는 빨라져서 내년도에도 10,000원 부근에 온다 그러면 그때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중장기 매도 목표가 안내 드렸습니다. 멘탈 관리 잘 하십시오. 여기까지 이제 종목 상담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돈 워리포트 공략과 내일장 전략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돈 워리포트 공략 종목 리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한 종목을 2번 연속 추천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지난주에 공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공유를 드렸어요. 이 종목이 괜찮겠다라고 여러분께 저 추천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거든요. 자, 추천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노란톡방에도 종목 추천 안 합니다. 저는 공유를 드릴 뿐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 월화에 한 종목만 공유를 드렸고, 왜 그랬냐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시장이 쉽지 않다. 시장의 흐름이 쉽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쉽지 않고 금리 상승기에는 금리 상승 수혜주를 보는 것이 좋다라고 안내를 드렸죠. 그러면서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리드코프 언급을 드렸고요. 채권 추심을 하는 고려신용정보를 연속해서 월요일도 화요일도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상 수혜주가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봤던 것입니다. 매수가 11,500원도 한 번, 그리고 12,000원대도 한 번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등이 나타났어요. 이 하락장에, 급락장에 급등이 나타났고, 제가 공유드리는 가격대 11,500원 대비로 상승률이 16%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내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윗꼬리가 좀 길게, 몸통보다 윗꼬리가 좀 길죠. 단기적으로 탈출 신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려신용정보 매수로 보지 마시고 이제 조금은 보수적인 스탠스를 갖고 대응할 것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7월 18일부터 18종목을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 돈오리스타를 통해서 18종목 안내를 드렸고요. 누적 수익이 얼마겠습니까? 무려 몇 퍼센트죠? 제가 기억도 못 하겠습니다. 18개 종목에 대해서 이제 누적 수익의 180%로 알고 있습니다. 180%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 그러니까 제가 이 하락장에서도 18종목 중에서 16종목 수익으로 안내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장에서 여러분께 좋은 종목들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 종목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대응하셔도 좋고요. 자, 종목주들에 대한 흐름들도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노란톡방은 여러분의 안식처가 될 겁니다. 안식처가 되고 정보도 공유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도 힘든 마음도 토로하면서 서로 간에 좀 위로를 하는 그런 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 들어오십시오. 대형 종목 갖고 계신 분, 지난주에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 많이 들어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형 종목이든 개별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이든 다 들어오셔서 종목들 공유하십시오. 공유하시고 제가 바라보는 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돈오 리포트 공략주를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 이 종목은요. 위로 박살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위로 박살을 낼 수 있는 카티 관련 종목, 항암 면역 치료제. 아마 힌트를 캐치를 하셨을 거예요. 종목 이름은 박셀바이오예요. 박셀바이오인데 사실 이름이 그러다 보니까 아래로도 박살이 많이 나요. 아래로도 박살이 많이 나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이 2021년도에도 한번 아래로도 박살이 크게 났죠. 29만 9천 원대부터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최근도 박살났어요. 아래로 박살났어요. 아래로. 최근에도 위에서부터 박살이 크게 났어요. 박살이 크게 났는데 자, 이번에는 10만 원대예요. 전에는 2021년도는 2021년도인가요? 이게 이제 2020년도네요. 2020년도는 29만 9,700원부터 위에서부터 3분의 1 토막 나버렸고 현재는 이제 10만 원대부터 반토막 이하로 빠졌어요. 반토막 이하로. 그런데 이제 바닥 종목이 많잖아요. 바닥 종목이 많은 상황이에요. 많은 상황인데 저는 이제 위로 박살낼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항암 면역 치료제는 많죠. 이 종목도 카티, 칼 NK, 뉴트럴 킬러 이런 치료제 플랫폼을 보유하는 회사인데요. 그런데요. 제가 눈여겨본 것은 뭐냐면 바로 수급입니다. 수급. 자, 수급을 봅시다. 이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한 달 동안 얼마를 샀어요? 130억을 샀어요. 기관은 10억을 샀고 개인은 반대로 130억을 매도했죠. 그래서 저는 이 수급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자는 겁니다. 항상 수급의 외국인 기관 편에 서고 개인의 반대편에 서자고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수급 상황에서 캐치가 딱 된 겁니다. 캐치가 돼서 거기다가 이 외국인이 한 달 동안 이렇게 130억을 사는 동안 어땠습니까? 이거거든요. 이 흐름이거든요. 이 흐름 동안에 외국인의 평균 단가가 얼마일까요? 5만 5천 원부터 5만 7천 원이에요. 외국인 손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손해로 끝날까요? 그래서 저는 현재 4만 250원인데 4만 원 전후한 자리에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 공유를 드리고 앞으로 흐름 같이 관찰해 볼까요? 이 박셀바이오가 위로 박살을 다시 낼 수 있는지 지금 아래로 박살이 났지만 위로 박살을 내는지 한번 관찰하면서 함께 더 공유를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노란방 들어오셔서 함께 추적하면서 관찰해 보실 것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내일장에 특별한 이슈가 많지는 않습니다. EU에서 이제 8월 총통화 M3 공급 발표가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8월 신규 주택 매매 발표가 있습니다. 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아닙니다. 이 이슈는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내일 시장의 흐름이죠. 오늘장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이 나스닥 시장의 흐름입니다. 제가 지금 보는 차트가 나스닥의 일봉 차트거든요. 나스닥의 일봉 차트인데 지난 금요일 날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망치죠, 망치. 아래 꼬리를 단 망치 형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그냥 음의 모습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아래 꼬리를 달면서 양의 모습이 한 번 더 음이 아니라 오늘은 좀 양의 흐름.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단 양. 이런 패턴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오늘 밤에 이런 패턴이 나오기를 기대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잠도 못 주무시고 이러지 마십시오. 그냥 편하게 주무세요.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잡아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제가 하락에 대한 뷰로 안내를 드렸어요. 죄송하지만 하락에 대한 뷰로 안내를 드렸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이 흐름이 그러했기 때문에. 근데 하락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안내를 제가 드리기는 어려운 것이 주봉상에서 봤을 때 나스닥이 위태로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200주선 지지가 돼야 되는데 200주선 한번 지지받고 반등했다가 두 번째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걸 지지로 간주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월봉상에서는
장대 음봉을 만들었고 60월선이라는 자리, 이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자리까지도 위협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월봉에서는 60월선까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요. 중기로는 좀 안 좋습니다. 스윙과 중기적으로는.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아래꼬리 달면서 반등의 여지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내일장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제가 또 내일 또 도너리 스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시장의 흐름을 좀 짚어보는 시간이 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내일 또 종목 상담을 할 테니까요. 또 전화 상담 주시고요. 문자로도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미국장 절대 살펴보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주무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멘탈 관리입니다.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시고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힘드시면 노란투방 들어오셔서 함께 위로받기를 바라시겠습니다. 함께 공유하면 마음도 편해집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